안녕하세요. 혁신을 이끄는 조직문화, 디지털 컬처, 오늘 함께 얘기해볼 SAP 코리아 최고문화 전문가 오용석입니다. SK HR 컨퍼런스에 함께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SAP는 B2B 기업이라서요, 생소하시겠지만 독일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요. 기업 문화가 굉장히 멋진 IT 기업입니다. 먼저 강의 시작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SAP 역시도 SK에서 추구하는 직원의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미 2009년부터요, 서베이를 통해서 직원들의 소속감이나 만족도, 일과 삶의 균형 같은 심리적 혹은 신체적 건강 지수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수가 BHCI라는 건데요. 평균 1점 올라갈 때마다 9천만에서 1억 유로의 파이낸스 임팩트가 증가한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증명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이 점수를요, 비재무적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KPI로 가져가고 있고요. 한마디로 직원들이 행복한가, 이런 것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원의 지속적인 행복을 만드는 일은요, SAP의 아주 기본적이고 저변에 깔려있는 생각이라서 오늘 강의가 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기업 문화에 새바람이 불었습니다. 재택근무도 하게 됐고요. 또 화상회의도 하게 됐습니다. 말로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외쳤는데 이제는 동네 빵집도 변했습니다. 재밌는 일이죠. 만약에 우리가요, 기업 문화적으로만 이것을 도입하려고 했으면 10년은 더 걸렸을 일이 정말로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코비드-19 초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정부에서는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진자의 동선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는 문장으로 우리한테 안내를 했습니다. 매일매일 보고서가 올라왔고요. 굉장히 잘 정리해 놨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한 대학생이 앱을 개발했죠. 앱을 보면 확진자의 동선과 시간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SNS를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고요. 며칠 지나고 나서요, 마스크 수량이 부족해지자 또 정부에서는 공적 마스크를 도입하게 됩니다. 정부는 주 5일제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국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때 또 앱이 나왔죠. 마스크의 재고 수량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정부가 하던 일은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그저 작성하고요, 주 5일제를 도입했죠. 자, 그 업무라는 것에요, 앱이라는 기술이 접목이 됐습니다. 더 큰 변화는 뭐냐면요, 고객 관점이라는 마인드셋 전환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앱 개발뿐만이 아니라요, 자율적인 확산까지 굉장히 의미 있는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쉽게 받아들인 디지털 컬처, 과연 이게 뭐죠? 흔히들 디지털 컬처를 얘기하면요, 원격 환경, 재택근무, 미팅 툴들을 떠올립니다. 실제로 이 단어는요, 예술 분야에서 많이 쓰이던 단어예요. 꽃의 사진이나 그림이 아닌 씨앗을 심고 싹이 트고 잎이 나고 또 꽃이 피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여준다던가 비디오 아트 같은 디지털 요소를 첨가해서 예술에 많이 붙이던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비즈니스와 결합해서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그런 의미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디지털 컬처를 조금 더 분해해서 언제 어디서든 근무할 수 있는 기술과 환경을 나타내는 모바일 워크플레이스의 영역과 사람 영역인 애자일 마인드셋으로 나눠봤습니다. SAP에서는요, 이것을 애자일 워크플레이스라고 규정하고 지난 3월부터 TF를 구성해서 혁신적인 변화 활동을 시도해 왔습니다. 오늘은 아마 많은 진행 사항들을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올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애자일 워크플레이스는요, 자칫 재택근무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혀 다른 얘기죠. 집에서 근무하세요가 아닙니다. 어디서든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라는 얘기입니다. 재택근무는요, 수십 수백 가지 애자일 워크플레이스 종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자칫 잘못 이해하면요, 일반 직원의 오해뿐 아니라 리더십층의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접근법의 차이죠. 예를 들면 사장님, 오늘부터 저희 재택근무를 도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언제 어디서든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재택근무 자체가 지금의 코로나 확산 때문에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상황에서는 오케이지만 미래의 업무 환경에 포커스를 둔다면 여러분들은 보다 더 거시적인 애자일 워크플레이스에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근데 재택근무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있으신가요? 무려 40%에 달하는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했던 IBM은요, 2017년 5월에 재택근무를 전격 폐지했습니다. 거점 오피스로 전환되면서요, 많은 인력들이 회사를 떠나기도 했고요. 재택근무가요,
IBM에선 CFO가 제안한 원가 절감의 일환으로 생겨났다는 사실조차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현재 시행하는 방식의 재택근무와는요, 결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만을 고민하신다면 한 번쯤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술 환경적인 관점에서 애자일 워크플레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애자일 워크플레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4가지가 있는데요. 커뮤니케이션, 콜라보레이션, 테크니컬 서포트, 그리고 성과 창출인 퍼포먼스 드리븐까지 이런 관점에서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것이요, 전 영역에 걸쳐서 통합적으로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인플로이 엔게이지먼트의 직원 관점에서의 영역과 커스터머 엔게이지먼트인 고객 관점, 또 어떤 컨텐츠를 어떤 기술로 딜리버리 할 것인지에 대한 영역을 나눠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요, 직원들이 온라인 경험을 많이 해보고요, 그 속에서 대화와 협업이 가능하게 유도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성과 창출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고민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를 바탕으로 SAP 코리아에서는요, 디지털 어셋을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구분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팀즈를 활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요. 퀄트릭스 서베이를 통해서 우리 직원들의 몰입도를 점검합니다. 비디오 에디팅이나 퍼블리싱을 위해서는 우리 4컷마나 동영상 만들 수 있는 파우툰 아시죠? 그런 것이나 아니면 이메일에 간단히 동영상을 첨부하는 아이리스를 사용하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유튜브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온라인 콜라보레이션이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프로그램도 사용하는데요. 온라인으로 포스트잇을 붙이는 뮤랄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MS 화이트보드, 그리고 퀴즈나 테스트를 위해서는 멘티미터나 카훗도 재미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글로벌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적용시켜 보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참여 인원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는데요. 300명 이하인 경우엔 팀즈를 사용하지만 500명 이하에는 줌, 그리고 900명 이하에는 스카이프, 그리고 10,000명 이하의 대규모인 경우에는 최근에 팀즈 라이브가 새로 오픈이 돼가지고 사용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IBS는 녹화 방송인데요. 스트리밍을 통해서 실시간 컨퍼런스의 느낌을 주면서 질문도 가능한 툴이라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이제 300명 이하일 경우에는요, 유스트림 사용해서 일반적인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만 세팅됐다고 끝난 게 아니죠. SAP에서는요, 직원들을 위한 디지털 교육을 매주 목요일, 금요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으로 구성돼서요, 본인들이 원하는 레벨과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시간을 놓친 경우에는 녹화 방송을 통해서 자발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바로 애자일 워크플레이스라는 거 잘 이해되시죠? 자, 이런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있을까요? 52시간의 해법이 될 수도 있고요. 아주 큰 투자 없이도 재택근무 같은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흔히 주위를 둘러보면요, 핸드폰을 가지고 전화만 쓰시는 어르신도 볼 수 있고요, 핸드폰의 기능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핸드폰을 활용해서 소셜 네트워크까지 활용하는 사람도 볼 수 있죠. 아마 애자일 워크플레이스를 잘 구축했다는 것은요, 전화기에 기능을 잘 사용하는 단계에 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소셜 활동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영역이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애자일 마인드셋입니다. SAP 직원들의 설문 결과로 마인드셋의 중요성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SAP는요, 코비드-19 발생 초기에 선제적으로 재택공지를 했습니다. 이미 2016년도에요, 팀별로 하루씩 돌아가면서 재택근무에 대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이었죠. 일요일 저녁 9시에 전사적 재택근무 공지가 있었고요. 직원들은 핸드폰으로 메일을 확인하고 월요일 아침에 자연스럽게 노트북을 열었죠. 프라이드와 로열티가 자연스럽게 상승한 건 말도 할 것 없었습니다.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SAP는요, 퀄트릭스를 활용해서 인플로이 EX 서베이도 따로 진행을 했습니다. 일반 설문과는 달리요, 퀄트릭스 자체가 초단기 피드백이 가능하고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정립하는 장점이 있거든요. 당연히 머신러닝 기반의 분석으로요, 직원의 행복 지수까지 측정이 되고요. 자, 이를 통해서 SAP 직원들은요, 마인드셋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설문은 4월에 한 번, 그리고 8월에 한 번 진행이 됐습니다. 자, SAP의 4월달 모습 한번 같이 보시죠. A그룹은요, 마인드셋이 잘 형성된 그룹입니다. 재택근무를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이고요. B그룹은 재택 경험이 처음인 직원들이었습니다.
자, 재택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요, 전사적 재택근 공지에도 불구하고 53.3%만이 재택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한두 번 혹은 세 번까지 자발적인 오피스 출근을 하십니다. 반면에요, 재택이 처음인 그룹은요, 95%가 전사 재택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B그룹이 회사의 방침에 맞게 재택을 잘 하시는 것 같이 생각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요, A그룹에선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 직원에게 여쭤봤어요. 아니 파트너님, 재택인데 굳이 연차를 왜 쓰세요? 그랬더니 대답이요. 저 다음 주 월요일 낮에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서요 라고 너무 당연한 듯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A그룹에서 연차 사용이 이렇듯 꾸준히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B그룹에서는요, 에이, 낮에 일 못하면 어때? 밤에 하면 되지. 이런 반응이 속출을 합니다. 실제로 B그룹은 시간 관리에 대한 개념이 깨져버린 거죠. 사실 재택근무는요, 장소만 바뀔 뿐 나머지 규칙엔 변화가 없는 게 맞습니다. 시간까지 자유로운 건 프리랜서에 가깝죠. 소통과 협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시간 관리는 보다 철저하게 지켜졌어야 됐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B그룹은 연차 소진이 하나도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장점을 한번 살펴보면 사실은 큰 그룹 간 큰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지만 단점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재택 경험이 처음인 B그룹은요, 최적화하기 힘든 업무 환경이나 장비 혹은 네트워크의 문제 발생이 나타나는 반면에요, A그룹은 육아 집안일로 인해서 늘어난 업무 시간 그리고 긴급한 문제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자, 재택이 처음인 B그룹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인 단점을 얘기한 반면에요, A그룹은 업무적인 단점을 얘기한 거죠. 아마 근본 코비드-19 사태에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장비나 네트워크의 문제를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 또다시 재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여러분은 업무적인 단점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지에 더 큰 고민을 하게 되실 겁니다. 결국 재택도요, 경험 있는 조직이 유리했습니다. 또한 경험의 과정 속에서 올바른 마인드셋도 장착이 되는 모습이 나타난 거죠. 자, 전체적인 행복 지수를 나타내는 만족도는 80점대 후반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요. 효율성도 일부 장비적인 문제로 B그룹은 77.9%였지만 대부분 높은 점수를 상회했습니다. 재밌는 건 말이죠. 리더십층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50대 남성층에서 만족도가 54.5%로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불안하고요. 팀원들이 일은 잘하고 있는지 의심 때문에 너무 불안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요, 이분들이 효율성은요, 오히려 40대보다 좋게 나타났어요. 무려 94%입니다. 막상 일을 해보니 그래도 좀 되네? 라고 생각은 하셨어요. 하지만 리더십층에서 가져가야 될 신뢰 점수는 바닥이었던 거죠. 자, 리더십층의 신뢰를 높이는 것은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마인드셋뿐만 아니라요, 우리 팀원들의 노력도 필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결국 누군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는 업무의 투명성은 그 키였습니다. 결국 이 서베이를 통해서요, SAP 코리아 CEO는 일을 한다는 것이 꼭 같은 공간에서 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결정을 하게 됐고요. 7월 22일 애자일 워크플레이스를 주요한 근무 형태로 전사에 공지를 했습니다. 자, 최근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재택을 다시 발표했을 때 SAP는 별도의 공지조차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최근 종료된 또 8월 서베이 결과를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평균 만족도는 약간 떨어졌는데요, 만족하는 비율 자체는 상승을 했습니다. 자, 효율성 유지를 위해서요, 직원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 오프라인을 완벽히 대체하기에는 아직 필요한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그간 문제였던 50대 남성층의 만족도가 54.5%에서 93.4%로 대폭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신뢰 기반의 분위기가 확산됐고요, 또 업무 투명성이 꾸준히 확보됨으로써 나온 결과라고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마인드셋을 어떻게 바꾸나요? 하실 텐데요.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처음에 확진자의 동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앱을 만들었던 것처럼요, HR도 고객 관점에서의 변화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거죠. HR의 고객인 우리 직원들의 마인드셋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디테일하게 제도를 설계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성희롱 예방 교육입니다. 법정 의무 교육이죠. 많은 분들이 쳐내는 교육으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하거나 아니면 진도율이 확인 가능한 온라인이 꼭 필요한 교육입니다. 인당 몇천 원씩 내고 온라인으로 강의하면 우리 직원들은 어떻게 하죠? 네, 동영상 배경을 켜놓은 채로 하던 업무 계속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교육 담당자들은요, 직원들과 이렇게 대화합니다. 야, 이번에 동영상에 나온 개그맨 진짜 웃기지 않았냐? 대박, 대박.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족스러워 하시면 안 됩니다. SAP에서는요, 여러 차수에 걸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오프라인으로 진행합니다. 힘이 많이 드는 일이죠. 하지만 직원들은요, 원하는 차수에 신청을 하게 되고요. 막상 교육이 시작되면 노무사님 말씀 30분 듣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싱킹을 하게 됩니다. 노란 포스트잇에는요, 직원들이 간접적 혹은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례들을 적게 되고요. 공유하게 합니다. 어머, 그런 일도 있었어? 동요하죠. 자, 초록 포스트잇에는요, 일어나게 된 원인은 그럼 뭘까? 모두가 적게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자신의 생각을 붙이게 하고요. 그 다음 과정으로는 파란 포스트잇에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적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당장 해결해야 되는 시급하거나 중요한 문제들을요, 빨간색 포스트잇에 모아서 적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들은 그냥 끝내는 게 아니에요. 취업 규칙의 변경까지 갑니다. 가장 필요한 제도를요, 직원 스스로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적인 문제들을 찾아내고 제거합니다. 마인드셋 변화는 당연히 일어나죠. 이런 점 때문에 일상적인 교육도 디테일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 볼까요? SAP는요, CSV 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3월에서 10월까지 1 빌리언 라이브즈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AP의 기술을 사용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고 10억 명이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미션으로 하는데요. 올해는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됐고요. 심정지 환자, 취업 플랫폼, 산불 모니터링 같은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공지하고 팀원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처음 40분 동안은요, 온라인 포스트잇 활용이 가능하다는 뮤랄 프로그램을 교육했습니다. 자, 툴을 가르치고 바로 응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데이션의 응용 단계까지 해야 성과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프로그램이 잘 숙지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매주 목요일 금요일 진행되는 디지털 교육을 자발적으로 수강하시면 됩니다. 이것처럼 항상 디지털과의 콜라보를 고민한다면 직원들의 마인드셋을 변화시키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SAP는 또 요즘 직원들의 다양한 디지털 경험을 위해서요, 행사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도 직원들이 서서히 스며들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슬기로운 취미생활이라고 해서 30초 본인의 취미를 영상으로 찍어서 공유하는 이벤트였는데요. 젠픽이라는 오디션 플랫폼 업체랑 제휴를 했고요. 그저 다양한 디지털 경험을 주고 부족해진 소통을 해결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는데 오히려 직원들이 아크로바틱스나 루프스테이션 같은 엄청난 취미들을 공개하면서 동료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단 2주 만에요. 참여 영상이 38개, 조회수가 4,200회 이상으로 폭발적인 호응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날 스트리밍 방송으로 상품도 드렸는데요. 저에게도 상당히 신선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의 댓글 참여도 있어서 색다른 재미가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런 거 말고도요, 글로벌에서 최근에는 투게더 어게인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영상을 제출하면 언택트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코비드-19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자는 디지털 캠페인이죠. 또한 최근에는 SAP Now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전환한 사례도 매우 의미 있었는데요. 아바타를 생성하고요. 컨퍼런스를 아바타가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8일간 118개의 강연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객사 3,000명가량이 참석을 했고요. 평균 20분짜리의 강연이었는데 시청 시간이 총 1,920시간으로 집계됐습니다. 얼마나 효율적이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시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초대형 컨퍼런스까지 디지털로 선제적으로 시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매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 디지털 컬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디서든 근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기술과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만 지정된 시간은 더욱더 철저히 지키는 것이 포인트고요. 리더십의 신뢰는 리더뿐만이 아니라 팀원의 업무 투명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통과 협업에 더욱더 우리는 매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율성과 성과에 대한 책임은 전보다 굉장히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자, 디지털 컬처는요, 이제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실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마켓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말 꽤 좋은 방법이 갑작스럽게 우리한테 다가왔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기엔 너무 아쉽지 않을까요? 막상 해보니까 우리는 많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작은 기업들도요, 디지털을 도입하는 계기가 될 정도였고요. 고객을 대면하고 직접 팔아야 되는 음식점조차도 테이블 위에는 인스타그램 이벤트, 음료수를 주기도 하고 배달앱을 통해서 판매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제조업이라서 안 돼. 우리는 회사 분위기상 안 돼. 이런 식으로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업종에서라도요, 일정 부분의 디지털화는 가능하고요. 간접 경험 역시도 우리 마인드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SAP는요, 문화적인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우리 미래의 업무 환경을 끊임없이 고민할 계획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100% 디지털화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시도를 하다 보면요, 오프라인이 반드시 필요한 대체 불가능한 영역이 나타나고요. 플러스 알파를 줄 수 있는 온라인 영역도 구분될 것이고요. 자, 마케팅 경우 단순히 온라인 세션을 연다고 하면 비용 절감은 나타나겠지만 그 효과성까지 장담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장단점만 잘 따져봐도요, 기업 경영의 효율성과 민첩성은 대폭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과 온라인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그런 영역을 구분해서 가장 효율적인 조합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SAP는 우리 직원들의 변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마인드셋, 행동, 강화, 적용의 사이클을 통해서요, 그냥 읽고 쓰는 단계인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응용이 가능한 디지털 플루언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요소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백한 가치의 공유와 전폭적인 상호 신뢰가 필요하고요. 소통과 협업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비드-19이 불러온 지금의 위기를 디지털 전환의 기회로 삼고자 많은 기업들이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계획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죠. 기존의 우리 일상을 이 정도로 본다면요, 우리의 상황은 최저점을 딛고 회복해가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회복은 되겠죠. 하지만 익스큐션에는 가정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불확실에 불확실을 더하는 행동입니다. 디지털 컬처는 최저점을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디지털 컬처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의 틀과 제도를 부드럽게 잘 파괴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100년 전 산업혁명 시대부터 매니지먼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제도를 만들어 왔습니다. 예전에야 리더들이 결정하고 직원들은 생각이나 사고가 필요 없는 대량 생산 체제가 성공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격변하는 시장 상황에서도 그 방법이 통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네, 여러분이 먼저 기존의 틀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고 제도를 만들어 보셨기 때문에 더 잘 없애실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제도나 행사가요, 직원들의 심리적인 부분들을 건드려서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요. 사람들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제도만 도입하게 되면요, 여러 부작용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죠. 기업의 생존이 걸린 디지털 시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SK는요, 변화하기에도 정말 좋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성원의 지속적인 행복은요, 우리 HR의 치열한 고민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작은 인사이트를 받으셨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미래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의 강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